조국 대전 참전한 대통령의 아들인데요. 조국 후보자 의혹을 두고 장외전이 더 뜨겁습니다. 이런 상황이 검찰 수사에 더 부담은 되지 않을까요? 짚어보겠습니다. 김남희 기자, 먼저 최순실 씨가 가세를 했어요. 네, 최순실 씨가 이제 그 대법원에 7장짜리 최후 진술서를 보냈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건데요. 이 선고를 앞두고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의 진술서입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봤더니 이거는 완전히 인권 침해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을의 처지인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면서 자신을 을이라고 칭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눈길이 가는 대목은 바로 자신의 억울함을 조국 후보자에게 빗댄 부분이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다 드러났는데도 계속 아니라고 우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서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기도 했고요. 특히 자신의 딸은 메달을 따려고 노력이라도 했지 조국 딸은 거저 먹으려 했다면서 이제 자신의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에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정유라는 메달을 따려고 노력이나 했지 조국 후보자의 딸은 뭘 했냐 이런 건데 사실 이런 말이 대법원 선고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 뭐 최순실 입장에서는 네. 뭐 그런 불만 토로할 만도 하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아직 뭐 법적으로 이제 조국 후보자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정리가 된 게 아니고 그렇죠. 다만 일단 많은 누리꾼들이 이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비판을 한 이유는 그동안 굉장히 정의로움의 상징 아니었겠습니까? 네. 조국 후보자 그동안에 본인이 SNS에 남겼던 내용들도 보면 특혜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들이 누리꾼들이 굉장히 많이 표출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학종패 전형 아니냐 네. 그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과 결합되다 보니까 이 최순실 씨의 말이 좀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도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문준용 씨가 올린 글을 보면은 SNS에 지금은 부모님의 싸움이지만 자신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숨어 다닌다면 그러지 말아라. 이거는 부당한 게 맞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자식까지 뭐 공직자 검증해야 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자식의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다. 그런 느낄 부당함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글을 올렸는데 왜 문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공기업 취업 특혜 의혹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본인 그때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조국 후보 딸의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 거고 문준용 씨 경우와 같을지 아닐지는 이제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누구나 표현의 자유는 갖는 거지만은 문준용 씨는 또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런 SNS 글을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도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는 차원이지 조국 후보자 딸의 실력을 폄훼할 의도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조국 후보자가 뭐 정의롭지 못하다 혹은 뭐 법적 문제가 없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보면 최순실 씨나 문준용 씨나 뭔가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약간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해서 뭔가 감정이입 그리고 자신의 뭔가 경험을 통해 해석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시각을 가지고 자신에게 아전 인수격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최순실 씨 딸 정유라는 뭐 금메달이라 땄는데 조국 씨 딸은 뭐 어떻게 보면은 시험도 안 보고 그렇게 했느냐. 이거 지금 현재 조사 중인 사항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최순실 씨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이거나 또는 상황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본인이 어떤 앞으로의 그 뭐 양형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야말로 그 아주머니의 심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문준용 씨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어떻게 보면은 자식의 실력과 그리고 노력을 폄훼하는 그런 것과 연관돼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심전심이고 이제 동병상련의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느껴야 할 교훈은 현재 이 상황에서는 침묵이 금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깨고 가세한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누구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생중계로 이틀을 하고요. 청문 보고서도 채택 안 됐어요.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되고 장관 임명을 받은 첫 번째 케이스예요, 제가. 조국이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대보다 더 심했던 사람도 여기 있노라.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있느냐. 지금까지. 봐요. 한 개도 없어요, 지금까지.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 이쯤에서 너가 안 물러나면 가족이 다쳐. 이 사인을 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저질 스릴러로 지금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주인공들이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조국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었던 그런 소위 명문대학 출신의 많은 기자분들이 분기탱천해서 지금 네. 저질 스릴러다. 명문대학 출신의 기자들이 분기탱천한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교수님 이 말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아까 네. 나왔던 그 최순실 씨하고 이제 문중용 씨 같은 경우는 침묵이 금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의사를 계속적으로 이제 밝혀왔기 때문에 왜 이 조국 씨 딸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심리적인 압박들도 좀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오랜 그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본인의 입장을 지금 이제 밝혔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번에 명문대 출신이 많은 이 그 언론사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분기탱천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 그래서 이 명문대라고 하는 것이 자주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등, 다시 말해서 이제 그 기자들이 열등감에 의해서 이 문제 자체를 갖다 상당히 키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하나는 이 그 그리스의 영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몰락하는 그 구조를 비교를 하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최순실 씨 사건이 그 발생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많은 이 그 우파들 같은 경우도 그것을 이제 비난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뭐 수사 내용을 저희가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현재 어떤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지금 이제 조국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자기가 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말을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의 조국과 같이 싸운다. 즉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에서 이제 지금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 아니다라고 했을 때 뭔가 어떤 그와 관련된 얘기를 갖다가 해주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유시민 씨 같은 경우도 이번에 나와가지고 이 뭐 어떤 그 사회 정의에 관련된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뭐 지금 언론 의혹의 보도도 이 창작이다.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도 일종의 가족 인질극이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공적 인물에 대해선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 네. 또 복명 착용 집회 시위는 범죄라고 해서 이러한 도식에 사로잡혀서 다양한 의사표현의 방식임을 외면하고 있기에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조국 딸 후보와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불똥이 튄 여배우도 있는데요. 루머에 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 배우 김성령 씨죠. 어떤 루머입니까? 네, 한 이제 유튜버가 자신의 이제 방송에서 조 후보자와 한 여배우의 모종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와 그 여배우의 모종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 여배우는 톱배우다. 그리고 이 여배우는 그리고 이 조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 이 여배우는 계속 승승장구했다 하면서 그 여배우를 계속 거론을 합니다. 누리꾼들은 이 여배우를 김성령 씨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 논란이 되풀이되고 회자가 되니까 김성령 씨 측이 이제 이거는 루머이다. 강경 대응하겠다며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특히 김성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밝혔는데 이른바 정치인 후원 여배우는 김성령이 아니다. 이렇게 김성령 씨 측이 밝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버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살펴봤더니 그 김성령 씨란 이름의 김 씨도 얘기를 안 하고
실명을 언급해도 소송을 못할 것이다. 내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특히 이 여배우는 이혼을 했지만 이혼 기사는 단 한 개도 보도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름은 얘기하지 않은 채 톱스타 여배우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이 여배우를 대동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이 경우에도 혹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사실 네. 명예훼손의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특정성입니다. 누구 얘기하는지를 알아야죠. 네.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 그게 누군지 전혀 모르면 그럼 명예훼손이 아니죠. 근데 이제 과연 이 명예훼손으로 만약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면 이 유튜버의 얘기가 누가 들어도 이건 김성령 씨다. 그렇다라면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김성령 씨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명예훼손이 되긴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그렇군요. 이 유튜브를 보고 이제 막 이것저것 퍼나르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뭐 김성령이 이게 김성령이네 뭐 이러면서요. 이제 그런 분들은 다 네. 처벌받습니다. 문제 제기하게 그렇군요. 되면. 네, 조심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단비 취재팀장이 직접 취재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국 후보자 고등학생 딸이 어떻게 제1저자가 되었나? 아직 조국 후보자의 답변을 듣지 못했죠. 그런데 제1저자를 올려준 장영표 교수는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저널이 영어가 신통치 않잖아요. 그러면 읽어보지도 않고 리젝트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기여를 한 거예요. 네, 영어를 잘해서 이렇게 답을 했는데 김단비 취재팀장이 취재해본 바로는 당시에 네. 더 잘하는 뛰어난 그런 연구자가 함께하고 있었다면서요. 네, 조국 후보자 딸이 오른 논문은 바로 병리학 논문입니다. 병리학회지에 제출이 됐었죠. 이 논문의 저자는 총 6명입니다. 그럼 제1저자 조국 후보자의 딸을 제외하고 장영표 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저자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공저자 가운데는 당시 단국대 의대에서 전공의를 하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물이 바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모두 미국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할 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 인물인데 심지어 이 인물은 자신의 SNS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콜로라도 아동병원에 근무하는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실제 저희가 가서 만나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미국 콜로라도에 가서, 그러니까 특파원이 직접 거기로 간 거죠, 병원에? 네, 맞습니다. 저희 가서 당시에 이 논문을 어떻게 작성하게 됐는지, 정말 조국 후보자의 딸의 기여도가 높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이토록 유창하고 그 병리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데 조 후보자 딸이 정말 영작에 큰 기여를 했는지 등을 묻고자 했지만 이 전공의는 그때 당시 상황에 말을 아꼈습니다. 특파원이 한 며칠 동안 그 병원에서 좀 대기를 했던 겁니까? 네, 저희가 병원에서 계속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한 3일 정도 계속했는데 아무래도 이 워낙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슈다 보니까 해명은 사실 정확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누가 봐도 사실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취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이상한 점도 포착이 됐다면서요. 네, 이 지금 조국 후보자 딸이 올린 논문의 책임저자는 단국대 의대의 장영표 교수입니다. 장 교수는 2년 전에도 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비슷한 논문입니다. 저희가 살펴봤더니 지금 이 논문이 허혈성 저산소증 뇌병증에 관한 논문입니다. 근데 2007년에도 비슷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신생아 혈액을 이용했다면 그때는 쥐의 해마, 그러니까 쥐의 뇌 부분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뇌병증을 일으키는 프로틴, 그러니까 유전자 단백질이 뭔지 연구를 한 건데요. 근데 저희가 살펴봤더니 두 논문의 공저자가 비슷합니다. 당시 참여했던 의료진 일부가 2009년에도 참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선행 성격의 연구를 앞뒤로 했던 연구진들이 이번에도 2009년에도 기여가 컸을 걸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학회 측에서도 앞서서 이렇게 장 교수와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자들이 2년 뒤에도 비슷한 연구를 했다면 아마 기여가 컸을 걸로 추론을 하면서 조 후보자 딸이 어떻게 제1저자로 올랐는지는 장 교수가 해명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갑자기 2009년 연구에만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올라갈 수가 있는지 저희가 학계 측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부터 계속 같은 연구팀으로서 비슷한 주제로서 연구를 계속 해온 연구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역 흉광 염색을 해서
단백질을 본 연구거든요. 신생아의 혈액을 2년간 모았네요. 여기 보면은 2년간 모아서 유전자 분석을 한 연구입니다. 해석을 할 수 있어야죠. 네. 저 박사급 정도 되는 굉장히 의학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야지만 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연구를 하셨어야죠. 전혀 상관없는 고등학생이 이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일저자로 들어갈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비슷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B와 A가 특히 B는 제1저자로 올라와 있었는데 2009년 논문에는 갑자기 조국 후보자 딸이 치고 올라오거든요. 김단비 기자, 그럼 A와 B 학생의 입장에선 뭐 반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탈감 내지는 그러니까 학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두 논문 연구팀이라는 게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자자 대표 이제 교수가 연구팀을 꾸리고 그 연구팀은 그 교수의 말을 듣고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도 연구를 함께했던 이제 의료진들이 2009년에도 함께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2007년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조국 후보자 딸이 연구에 참여하게 됐고 제1저자로 오른 겁니다. 당시 참여했던 연구진들로서는 글쎄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이나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거에 대해서 사실 조국 후보자의 설명이 필요한데 아직 저희는 해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장학금 관련해서는 뭔가 검찰이 모종의 관계에 지금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와 오거돈 부산시장,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강대환 대통령 주치, 저렇게 뭔가 다이어그램이 성립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논문을 두고는 장영표 교수가 조국 후보자의 딸을 일저자로 올려준 것 빼고는 뭔가 장영표 교수가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선의로 해준다거나 이런 게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만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입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렇게 일저자로 해서 이 논문이 제공돼서 그것 때문에 뭐 대학을 합격을 했다면 또 업무 방해에 유사한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냥 논문의 일저자로 등재했다라는 것,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20대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아버지가 조국이 아니었으면 가능했겠냐, 이런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큰 거고요. 제가 하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해석이 안 되고 번역이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게 거죠? 법하고 의학이에요. 네. 용어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법률 용어 막 어렵게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고등학생이 영어를 잘한다고 의료 관련해서 알아들으시나요? 그건 알아들 수가 없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혀 전문적 지식이 없는 고등학생이 제1논문 저자가 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조국 후보자 오늘도 변함없이 청문회 준비에 현재 매진하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기자들이 물었는데 역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 본인이나 가까운 사이가 수사 대상이 되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까? 그 점은 나중에 설명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 조윤선 장관 때 장관직 내려놓지 않고 수사받는 거에 대해서 질타하셨는데요.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딸 의혹을 규명하라는 학생들 집회가 끊이지 않고 오늘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비판적 여론 충분히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국민들의 안타까움이나 저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과 질책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사건 돋보기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돋보기 확인해 볼까요?